I'm living it, and it feel me wrong. And as I say, I see your freedom to black and white. I'm living it, and it feel me wrong. And as I say, I see your freedom to black and white. And as I sleep away, soul and 지난 3년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던 미니달이 관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과학 전문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국제천문연맹 소행성센터는 달처럼 지구의 중력에 묶여있는 자연위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2020CD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CD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었지만 그 크기가 1.8m에서 3.6m에 불과하고 그 모습이 희미하여 포착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미니달은 지난 15일 애리조나 대학의 카타리나 천체 탐사에 참여한 천문학자들이 투손시 인근의 레몬산 천문대에서 구경 1.5m 망원경으로 처음 관측했습니다. 이후 다른 학자를 통해서도 추가 관측이 이어지면서 SNS를 통해 미니달 관측 사실이 일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소행성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궤도를 계산하는 공식 기구인 MPC는 궤도를 종합해 볼 때 이 천체가 지구에 임시로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태양 복사압으로 인한 섭동 증거는 보이지 않으며 인공물체와의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섭동이란 궤도가 다른 천체의 힘으로 정상적인 타원을 벗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가 관측과 활발한 연구를 강력히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구에 미니달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를 도는 지름 1m 이상의 소행성이 늘 1개 이상이며 이보다 작은 천체들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니 위성들은 태양과 달의 인력이 궤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지구 궤도에 오래 머물지는 못합니다. 지난 2006년에 관측된 2m에서 3m 크기의 2006RH120은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구를 돌다가 1년도 안 돼 태양 궤도로 떠나갔습니다. 한편 2020CD는 이미 3년간 지구 궤도를 돌아 이미 떠나는 단계에 진입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영국 디 오픈 유니버시티 행성지구과학과의 로더리 교수는 온라인 매체 더 컨버세이션 기고문을 통해 2020CD는 지구 궤도로 들어선 작은 소행성일 뿐이라면서 이런 천체는 지구에 근접했다가 충돌하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현재의 달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궤도에서 중력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니달이 지구의 위성이 아니라 지구처럼 태양 궤도를 1년마다 도는 소행성으로 지구의 준위성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는 것으로 로더리 교수는 소개했습니다. 지구의 위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와는 무관하게 태양을 도는 천체라는 것입니다. 허블 망원경이 20년 사이 쪼그라들고 어두워진 가오리 성운을 포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사진 가운데 화려한 색과 독특한 형상으로 많은 관심을 끌어온 가오리 성운이 20년 사이에 쪼그라들고 어두워진 모습으로 허블 우주망원경에 포착되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발리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1996년에 촬영한 가오리 성운과 2016년에 촬영한 가오리 성운을 비교 분석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늙어가는 한 별을 둘러싼 가스구름이 20년 사이에 빠르게 소멸하면서 화려하고 푸른빛과 주황빛이 어우러진 가오리 모습이었던 이 행성장 성운이 푸른빛을 거의 잃고 주황색만 남아 타원형으로 변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연구팀은 우주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 수명 정도의 기간에는 관측하기가 어렵다며 20년 만에 빠르게 빛을 잃은 가오리 성운은 과학자들에게 행성장 성운의 진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가오리 성운 중심부에 죽어가는 별에서 방출되고 있는 질소와 수소, 산소 가스가 내뿜는 빛이 전례 없이 빠르게 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산소에서 방출되는 빛은 그 밝기가 수천분의 1 수준으로 약해졌습니다. 발리 교수는 대부분 연구에서 성운은 보통 점점 커지는데 가오리 성운은 그 형태가 근본적으로 크게 변하며 어두워지고 있고 진행 속도도 전례 없이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연구자인 스페인 안달루시아 천체물리연구소의 게레로 박사는 허블 우주망원경 광학 관측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가오리 성운의 밝기가 변한다는 것은 매우 확실하다며 가오리 성운 주변과 배경의 다른 별들은 밝기가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놀라운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성운의 구조와 밝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오리 성운 중심에 있는 죽어가는 별의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2016년 영국 레스터대 린들 교수팀은 1971년에서 2002년 가오리 성운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때 중심별의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거의 10배 높게 치솟았다며 이 별의 핵 외부에 있는 헬륨이 핵융합을 일으켜 온도가 갑자기 상승했다가 다시 냉각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포착된 빠른 전파 폭발의 범인이 바로 마그네타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소식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전파를 분출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빠른 전파 폭발 FRB (Fast Radio Burst)가 우리 은하 안에서 처음으로 포착되었으며 강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인 마그네타가 발원지인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처음 포착된 FRB는 강한 전파 폭발을 일으키고 1000분의 1초인 밀초 만에 사라지고 멀리 있는 은하에서만 드물게 잡혀 무엇이 이를 일으키는지가 미스터리가 되어 왔습니다. 한때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던 FRB의 발원지가 밝혀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의문도 서서히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등과 외신에 따르면 지구로부터 약 32,000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의 작은 여우 자리에서 강한 전파 폭발 FRB 200428이 발생한 것이 여러 대의 망원경에 포착되었으며 추적 끝에 이것은 SGR 1935+2154로 알려진 마그네타가 발원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그네타는 초신성 폭발 뒤 남은 거대 항성의 고밀도 잔해인 중성자 별 중에서도 자기장이 1000배 이상 강한 별입니다. 직경 20km의 태양 두세 배의 질량을 가질 만큼 고밀도인데다 강한 자기장까지 가져 강력한 엑선 방출과 감마선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FRB의 발원지일 수도 있다는 추정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FRB 200428은 대형 파이프를 반으로 잘라놓은 듯한 독특한 모양의 캐나다 전파 망원경인 CHIME (Canadian Hydrogen Intensity Mapping Experiment)와 미국 항공우주국이 후원해온 전파 순간 방출 탐사 프로젝트인 스테어2를 통해 포착되었습니다. 스테어2는 캘리포니아와 유타 등에 설치된 세대의 전파 탐지기를 연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인 구경 500m 구면 전파 망원경도 X선과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 SGR 1935+2154를 주시해 왔으며 같은 날 관측에서도 여러 건의 X선 폭발을 잡아냈으나 FRB 202428을 직접 포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케이프타운 대학 웰트먼 부교수와 월터스 박사는 관련 기고문을 통해 FRB 발원지를 마그네타로 지목한 것은 핵심 퍼즐을 푸는 것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러한 폭발이 일어나는지를 비롯한 새로운 의문들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은하의 블랙홀이 시속 600만 킬로미터로 밀어낸 별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약 500만 년 전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SMBH 슈퍼매시브 블랙홀 이 미론에서 시속 600만 킬로미터로 우리 은하를 벗어나고 있는 별이 관측되었습니다. 영국 왕립천문학회 RAS Royal Astronomical Society에 따르면 카네기 멜론 대학 물리학과 코포소프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두루미 자리에서 다른 별들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S5-HVS1에 관한 연구 결과를 RAS 월보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호주 사이딩 스프링 천문대에 있는 3.9m 구경 앵글로 오스트레일리안 망원경으로 우리 은하 내 별의 이동을 관측하는 남반구 별 흐름 분광 탐사를 통해 S5-SVS1을 포착하고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위성 자료와 결합해 별의 이동 속도와 이동 방향 등을 확인했습니다. 논문 공동저자인 옥스퍼드 대학의 바우버트 박사는 S5-HVS1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 은하를 벗어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은하 내에서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별은 약 20년 전에 처음 발견된 이후 천문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초고속 별을 자세히 관측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블랙홀이 별을 초고속으로 쫓아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해왔지만 블랙홀과 초고속 이동 별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5-HVS1은 지구로부터 29,000광년밖에 떨어지지 않은 천문학적으로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포착되어 전례 없는 관측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연구팀은 이를 통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인 궁수자리 A별까지 S5-HVS1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블랙홀이면서 별이라고 읽는 궁수자리 A별은 질량이 태양의 400만 배에 달하는 SMBH 슈퍼매시브 블랙홀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연구팀은 S5-HVS1이 인류의 조상이 직립보행을 배우기 시작한 약 500만 년 전에 초속 수천 킬로미터로 궁수자리 A별에게 쫓겨났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5-HVS1은 원래 쌍성계를 이룬 별 중 하나였는데 블랙홀인 궁수자리 A별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짝별은 거대한 중력에 붙잡히고 S5-HVS1만 초고속으로 쫓겨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주 초기에 은하 충돌이 만든 도넛 형태인 고리은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108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은하 간 충돌로 형성된 도넛 형태의 고리은하가 관측되었습니다. R5519로 명명된 이 은하는 초기 우주에서는 전혀 관측되지 않던 형태로 은하 구조의 형성과 진화에 관한 이론을 뒤흔드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차원 전천 천체물리학 연구원인 위안 텐텐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은하 R5519 관측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하와이 WM 퀘크 천문대가 수집한 분광 자료와 허블 망원경의 이미지를 분석해 R5519 은하가 우리 은하와 비슷한 질량을 가졌으며 별이 밀집한 팽대부가 있어야 할 은하 중앙에 거대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구멍의 지름은 17,612광년으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20억 배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직접 이미지가 포착된 M87 은하 중앙의 초대질량 블랙홀보다 300만 배 더 큰 것입니다. 이 구멍 밖으로 평균 42,400광년까지 고리 형태로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데 연간 80개의 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둥근 고리를 가진 은하가 인근 다른 은하의 물질이 강착하거나 궤도 공명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다른 은하가 은하 중앙을 통과하면서 형성되는 것은 극히 드문데 R5519는 이른바 이런 충돌형 고리은하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돌형 고리은하는 일반 고리은하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드물게 관측될 뿐 빅뱅 이후 약 30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초기 우주에서는 전혀 관측되지 않던 형태입니다. 특히 충돌형 고리은하가 만들어지려면 은하의 얇은 원반이 형성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까지 은하 형성 이론은 빅뱅 이후 40억 년에서 60억 년 뒤에나 이런 얇은 원반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빅뱅 직후에는 은하 모양이 뚜렷하지 않고 별들도 제각각 움직이는 어수선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질서를 찾으면서 나선 은하의 전형적인 특징인 원반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약 11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충돌형 고리은하가 발견된 것은 나선 은하의 원반이 지금까지 추정되어 온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주 독일 막스 프랑크 천문학 연구소의 넬레만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약 125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대형 해전 원반 은하인 DLA-08177G를 관측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존 은하 형성 이론과 달리 초기 우주에서 원반 은하가 드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공전주기가 3.141로 원주율과 똑같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지구대기 행성과학과 위트 박사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약 185광년 떨어진 초저온 M형 외성을 도는 지구 크기의 행성을 찾아낸 결과를 국제학술지 천문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이 행성의 정식 명칭은 K2-315b이지만 공전주기가 3.141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파이지그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항성 명칭 K2-315는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2단계 임무 관측 자료에서 315번째로 찾아낸 행성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행성계가 314번째로 발견되지 못한 점에 매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파이지그는 지구 지름의 0.95배로 태양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M형별을 초속 81km로 돌고 있으며 행성의 질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이지그는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이지만 별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바람에 표면 온도가 176도에 달합니다. 이것은 파이를 굽기에는 딱 알맞은 온도이지만 생명체가 서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케플러 망원경이 지난 2017년 수개월에 걸쳐 관측한 EPIC 2496-31677 자료를 분석하면서 K2-315의 별빛이 3.141 주기로 줄어드는 것을 처음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은 약 20차례에 걸쳐 포착된 별빛 감소가 서로를 도는 쌍성계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라 행성이 항성 앞을 지나는 천체면 통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칠레 아타카마 사막과 북반구에 설치된 구경 1m 망원경망인 스페클루스를 동원해 파이지구의 천체면 통과를 3차례 직접 관측했습니다. 스페클루스는 초저온 항성을 가리는 생명체 서식 가능 행성 탐사 The Search for Habitable Planets Eclipsing Ultra-Cool Stars에서 따온 말로 가까이 있는 초저온 외성 주변을 도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아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초저온 외성은 작고 빛이 강하지 않아 주변을 도는 행성을 찾아내고 대기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연구팀은 파이지구가 내년 말 차세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 (James Webb Space Telescope)가 발사되면 자세한 대기 성분을 분석할 유망한 후보 행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문의 제1저자인 니라울라는 외계 세계의 대기 탐사에 적합하게 고안된 JWST에 맞추어 앞으로 더 흥미로운 행성이 발견될 것이라면서 더 정확한 알고리즘으로 언젠가는 화성처럼 작은 행성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연구팀이 지구보다 작은 떠돌이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주에서 발견되는 외계 행성 중에는 어떤 별에도 매여 있지 않은 떠돌이 행성, Free Floating Planet이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연구팀이 우리 은하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작은 떠돌이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외계 행성 탐사 공동 연구를 해온 폴란드 바르샤바대 오글 연구팀과 한국천문연구원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 연구팀은 외계 행성의 중력 마이크로렌즈 현상을 관측해 지구보다 작은 떠돌이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의 외계 행성이 태양계 내의 행성들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계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 직접 관측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대신 행성이 중심별 앞을 통과할 때 별빛을 가려 밝기가 주기적으로 어두워지는 현상을 이용해 외계 행성들을 찾아냅니다.
또 외계 행성의 중력이 중심별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나 중력 마이크로렌즈 현상을 통해 발견하기도 합니다. 중력 마이크로렌즈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된 것으로 질량이 큰 천체가 렌즈처럼 작용해 멀리 있는 별에서 오는 빛을 휘게하거나 증폭시키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떠돌이 행성은 주위에 별이 없고 크기도 작아 기존 방법으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성의 형성 이론에 따르면 행성계에서 튕겨나온 떠돌이 행성은 질량이 지구의 0.3배이거나 또는 지구와 같은 정도입니다. 중력 마이크로렌즈 현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별이나 블랙홀보다는 질량이 매우 작아 빛이 휘거나 변하는 정도가 작고 지속시간도 짧아 관측이 어렵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바르샤바 대학이 운영하는 칠레 라스캄파나스의 1.3m 바르샤바 망원경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칠레와 호주 그리고 남아공에서 운영하는 KMT 네트 1.6m 망원경으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관측하여 단 42분간 지속하는 중력 마이크로렌즈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별이나 블랙홀의 중력 렌즈 현상은 보통 수일에서 한 달 이상 지속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중력 마이크로렌즈 현상은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지속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이것은 이러한 현상을 일으킨 떠돌이 외계 행성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 이 행성의 질량이 화성 정도로 지금까지 발견된 떠돌이 외계 행성 중 가장 작으며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8배인 12억 킬로미터 안에는 별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작은 떠돌이 외계 행성들에 대한 연구는 우리 태양계와 같은 젊은 행성계의 형성과 진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우리 은하와 닮은 어린 은하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공동연구팀이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우리 은하와 놀랄만큼 비슷한 형태의 초기 우주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천체물리학 연구소와 네덜란드 호로닝은 대학 카프테인 천문연구소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전파망원경 배열인 아라카마 Large Millimeter Array를 이용해 나이가 14억 살밖에 안 된 우리 은하와 닮은 은하 SPTO 418-47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빅뱅으로 우주가 태어난 후 14억 년밖에 안 된 초기 우주에 이미 현재의 우리 은하나 다른 나선 은하들과 유사한 대형 우주 구조체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주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연구로 평가됩니다. 은하의 형성과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SPTO 418-47처럼 먼 은하를 연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빛이 날아오는데 120억 년이 걸릴 만큼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하면 우주의 나이가 지금의 10분의 1밖에 안 된 시점에 어린 은하들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하들은 너무 멀어 작고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인류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자세히 관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구팀은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 부근에 있는 은하의 중력이 돋보기 역할을 하는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 ALMA로 SPTO 428-47 은하를 세밀하게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력 렌즈는 은하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더 멀리 있는 은하나 별에서 오는 빛이 왜곡되고 휘어지면서 확대되어 보이는 현상입니다. 연구팀은 ALMA를 이용해 중력 렌즈 현상을 거쳐 관측된 SPTO 428-47 은하의 관측 데이터를 컴퓨터 모델링 기술로 분석하여 중력 렌즈 통과 이전의 진짜 은하 형태와 이 은하에서의 가스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재구성된 SPTO 428-47 은하는 거의 완벽한 원형 고리처럼 관측되었습니다. 연구팀 분석 결과 SPTO 428-47 은하에는 나선팔, Spiral Arm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은하 같은 나선 은하의 특징인 회전 원반, Rotating Disk와 은하 중심부에 별이 밀집해 불록하게 보이는 팽대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관측 결과는 지금까지 알려진 초기 우주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초기 우주에는 어린 은하들이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고 우리 은하처럼 정돈된 구조나 특징을 가진 은하는 없을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연구팀은 초기 우주에서 중심부에 별들이 밀집한 팽대부 구조가 있는 은하를 관측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초기 우주에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발달한 천체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은하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막스 플랑크 천체물리학연구소 리저 연구원은 이 결과는 우리 은하와 주변 나선 은하에서 볼 수 있는 천체 구조가 120억 년 전에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은하 형성 연구에 새 돌파구를 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을 만드는 가스를 잃어가며 죽음으로 향하는 90억 광년 떨어진 은하가 관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은하는 별을 만들지 못하면 죽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불분명했는데 지구로부터 약 90억 광년 떨어진 초기 우주에서 별을 생성하는 연료인 차가운 가스를 급격히 잃으며 죽음으로 향하는 은하가 처음으로 관측되어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유럽 남방천문대와 영국 더럼 대학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외부은하센터의 푸글리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은하 ID2299가 절반 가까운 가스를 방출하는 것을 관측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은하에서는 태양과 같은 별을 연간 1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의 가스가 은하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은하 중심에서는 우리 은하의 수백 배에 달하는 속도로 많은 별이 만들어지고 있어 앞으로 수천만 년 안에 가스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주 나이가 약 45억 년쯤 된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청소년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연구팀은 두 은하가 충돌해서 ID2299로 합쳐지면서 은하 간 중력작용으로 전체 가스의 46%가 은하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가까운 우주에서 별을 새로 만들지 못하고 늙은 별만 가진 죽은 은하를 많이 관측했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상태가 이르게 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거나 강력한 별이 생성되면서 만들어진 바람이 가스를 은하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은하 간 합병도 거대한 가스를 은하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별 생성을 중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연구팀은 가스 방출과 이른바 조스꼬리가 같은 데서 은하 간 합병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조스꼬리, tidal tail은 두 은하가 합쳐질 때 별과 가스가 길쭉한 흐름을 형성하며 은하 간 우주로 이어지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먼 은하에서는 너무 희미해서 잘 관측되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은하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가스 흐름이 처음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밝을 때 이를 포착함으로써 조스꼬리와의 상관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블랙홀이나 별 생성이 만드는 바람과 조스꼬리가 매우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 먼 은하의 바람을 밝혀낸 이전 연구팀 중 일부는 은하에서 방출되는 조스꼬리를 관측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칠레 북부 사막에 설치된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을 활용해 100개가 넘는 은하의 차가운 가스를 관측하다가 가스가 방출되는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ID2299가 포착된 것은 불과 수분에 그쳤지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준 것으로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거대 행성을 거느린 백색 외성이 관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수소를 모두 태우고 나면 덩치가 수백 배 더 커져서 적색 거성이 되며 주변 행성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태양의 경우에도 앞으로 50억 년 안에 이렇게 될 것이며 수성과 금성은 물론 지구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적색 거성 후에는 외곽이 모두 날아가고 핵만 남아서 백색 외성이 되는데 이때에도 가까이에 거대 행성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태양계의 먼 미래인 셈인데 우리 은하에 이처럼 백색 외성이 주변에 거대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행성계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좀처럼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로부터 약 1500광년 떨어진 개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런 행성계가 발견되어 과학저널 네이처 최신호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유럽 남방천문대에 따르면 영국 워릭대학 겐시케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파나랄 천문대의 초거대 망원경의 X-슈터 분광 장비로 WD-J0914 플러스 1914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팀은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 SDSS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로 관측된 약 7,000개의 백색 외성을 검토하여 별빛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이전에 전혀 관측되지 않은 화학 원소량을 가진 백색 외성 하나를 찾아내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소와 산소 그리고 황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원소들이 별을 휘감고 있는 가스 원반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WD-J0914 플러스 1914에서 포착된 수소와 산소 그리고 황의 양은 해왕성이나 천왕성 등에서처럼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의 대기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데 거대 행성의 대기가 증발하지 않고는 이런 원반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 행성이 뜨거운 백석 외성을 가까이 돌면서 별의 자외선 방사로 외곽층이 날아가고 일부 가스가 원반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실제 관측 결과와 이론 모델을 종합한 결과 문제의 백색 외성은 작지만 태양 온도의 5배인 28,000도에 달하고 얼음으로 덮인 거대 행성은 별의 2배에 달하며 11일 주기로 별을 도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가까이서 별의 고에너지 광자에 노출되다 보니 행성의 대기는 대부분 날아가고 일부는 초당 3,000톤의 분량으로 별 주변 원반에 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행성은 현재 약 1,00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별을 돌고 있는데 이는 별 반지름의 15배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적색 거성일 때와 비교하면 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거대 행성의 이런 위치는 WD-J0914 플러스 1914가 백색 외성이 된 후 다른 행성과의 상호 중력작용으로 현재의 자리로 오게 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행성 이외에 다른 행성이 더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